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종리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리춘. 참 이상한 이름이죠. 중국 역사 속에서 종리춘이라는 여자는 가장 못생긴 여자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나라 선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비빈들은 대부분 절세 미녀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서 추녀로서 왕후가 됐던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전국시대 때 종리춘, 그리고 서진의 그 유명했던 가남풍. 그런데 가남풍에 비해서 이 종리춘은 진짜 못생겼습니다. 얼굴이나 모습을 보면 묘사된 게 이렇습니다. 이마가 거의 대머리 지듯이 이렇게 까져 있고요. 머리카락은 부슬부슬, 마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시들은 풀잎 같았다. 그러니까 무성하지도 않고 있기는 있는데 부슬부슬한 거죠. 여자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거기다가 코가 주먹코였습니다. 그리고 눈은 쏙 들어갔고요. 목은 보통 여인들을 보면 이렇게 가늘어야 미인의 표상인데요. 돼지목처럼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손은 팔이 이게 워낙 길었습니다. 마치 고릴라 같았죠. 이러고 있었고. 또 제가 이러고 있는데 등이 낙타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구부러진 거죠. 이게 등이 구부러져 있고 목은 이렇게 두껍고요. 또 팔은 길고 그 다음에 옛날에 여인들은 발이 작아야 미인이었는데 도둑놈처럼 발이 컸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부락도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새카맸습니다. 이러니 누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어려서는 뭐 그냥 이상하게 생긴 애가 하나 있다 이 정도였지만 시집갈 나이가 되고 보니까 한 번 선을 본 사람은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인도 거울에 비춰보니 자기 모습이 너무나 못생겨서 본인도 절망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당시에 있는 책들을 다 섭렵하고 정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 20여 년, 나이 40이 될 때까지도 시집을 못 갔죠. 그런데 옛날에 나이가 40이면 이미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놀랍게도 그 당시 제 선왕이 지금으로 치면 치박이라는 동네인데요. 산동성 임치가 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임치에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전원 궁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설궁입니다. 즉 정사를 다스리는 궁전 말고 자기가 놀기 위해서 만든 궁전을 별도로 만든 거죠. 설궁에서 매일 띵가띵가 하고 노는 겁니다. 미인들 많고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웬 이상한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호위무사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민녀는, 즉 옛날에는 그 백성이라고 그럴 때 여자는 보통 민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하면 소인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소인은 무염현에 사는 종리춘이라는 여자입니다. 종리는 복성입니다. 즉 우리 선우, 황보 이런 것처럼 두 자로 된 성이죠. 그래서 성이 종리고 이름이 춘입니다. 사실 종리란 성은 굉장히 드문데요. 그래도 여러분 서초 패왕 그럴 때 항우 밑에 있었던 명장 중에 명장이 종리매입니다. 그래서 종리란 이름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중국 역사 속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쨌건 이 종리춘, 그런데 그 놀랍게도 종리 할 때 리자가 떠날 리자입니다. 근데 뒤에 춘이죠. 봄춘자. 춘이라는 건 여성의 그 매혹 이런 걸 말하는데 매혹에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본명이 사실은 춘이 아니고 무염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태어난 현의 이름이 소금이 없는 곳, 무염. 그런데 그 염자를 우리 여성의 예쁜 거, 또 매혹 이런 거 할 때 우리 염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혹이 없는 여자, 그래서 무염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본명 같지 않습니다. 어쨌건 역사 속에서는 이름이 소금이 없다, 그 무염, 매력이 없다, 무염, 또 그리고 봄, 이렇게 해서 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역사서에는 무염으로 기록된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건 이 여자가 가서 내가 대왕을 뵙고 싶다 그랬더니 호위무사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고 머리는 막 산발돼 있고 이 시꺼먼 여자애가 와가지고 대왕을 뵙겠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다들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막고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아니 무슨 일로 대왕을 뵈려 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럴까요? 대왕께서 저렇게 여인들을 좋아하시는데 나도 대왕의 후궁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막 묻는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막 이랬는데 소란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무사가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폐하, 지금 종리춘이란 추녀가 찾아와서 폐하를 뵙고자 합니다. 그래? 불러들여라. 불러들여 보니까 너무나 못생긴 겁니다. 그게 네 소원이 뭔고? 그랬더니 제가 폐하의 후궁이 돼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선왕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 너 생각해봐라. 네 나이 지금 40이라고 그러는데 시골에 있는 놈들도 너를 원하지 않는데 제왕인 내가 너를 원하겠느냐. 만약에 네가 특별한 재주가 없다면 제왕을 능멸한 죄로 바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종려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저는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은어, 지금으로 치면 판토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의 동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뜻을 전하는 거에서 뛰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대신에 폐하 저를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셔야만 제가 이 은어의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죽이지는 않으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요. 눈을 부릅뜨는 겁니다. 이렇게 부릅뜨고 제 눈이 부릅떠졌나요?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부릅뜨고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는 이빨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동작을 보이냐면 손으로 막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동작은 막 무릎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아니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그러다가 자 제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경들이 한번 저 여자의 은어를 풀어보시오. 그랬더니 다들 머리를 깨우뚱깨우뚱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야, 안 되겠다. 네가 내 가까이로 와라. 근데 종리춘이 이제 발 앞에 오니까 정말 못생겼죠. 그래서 제 선왕이 입을 가리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처음에 눈을 이렇게 부릅뜬 것은 변경의 봉화의 불이 펴오르고 제국이 즉 제 나라가 망할까 그래서 경계하라고 제가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를 이렇게 드러낸 것은 폐하께서 충신들의 간언을 늘 거절하시기 때문에 간언을 받아들이시라고 이를 드러낸 것입니다. 손사래를 친 것은 폐하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은 하나같이 아첨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치마 위에 이렇게 무릎을 계속 치면서 이랬던 것은 이렇게 설궁을 지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시면서 국가를 파탄으로 끌고 가고 계신데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제 선왕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감히 촌에서 온 이 시골뜨기가 대왕한테 4가지 잘못을 네가 책한단 말이냐? 여봐라! 인연을 데려다가 목을 쳐라! 그랬더니 종리춘이 끌려나가려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맞아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지금 서쪽에 있는 진나라는 상왕이라는 현자를 불러들여서 국력이 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와 쌍벽을 이루면 우리 제나라는 폐하 한번 보십시오. 진나라의 강성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막을 장군이 있습니까?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국방이 경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폐하를 대신해서 눈을 부릅떴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주에게는 간언을 하는 신하가 있어야 그 나라가 흥성하고, 집안에서는 집안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 그 집안이 흥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폐하께서 맨날 거절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하, 왕환이나 취연 같은 자들을 직하 학궁에서 키우시면서 폐하께서는 늘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요설밖에 없으며 실제로 폐하께서 국가를 흥성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러한 놈들을 다 내쫓으라고 손을 흔든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 이렇게 설궁을 져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계시면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렇게 계속 즐기실 것입니까?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제가 두들겼던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다면 저를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선왕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짧은 순간이었겠죠. 그 순간에 제 선왕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제 나라를 강성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 행위를 보니 어떤 놈도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던 신하들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 내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제 선왕의 음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악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여인들도 다 돌려보내고 종리춘을 데리고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정치를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종리춘을 내 왕으로 삼겠다. 종리춘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내 과실을 알겠느냐. 이 현명한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다. 너무너무 추하게 생겨서 아무도 안 들어갔던 촌부에 불과했는데 제 선왕은 그 말을 듣고 이 여자의 총명함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요. 종리춘이 다시 왕한테 얘기합니다. 폐하, 제가 4가지 잘못을 폐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폐하께서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하지 않고 있으니 저 같은 몸뚱아리 하나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현명한 신하들을 발탁하시고 간신들을 내치십시오. 그래서 제 선왕은 결국 직하 학궁을 파하고 거기에 있던 요설가들, 지금으로 치면 소피스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중국의 선비의 역사, 즉 사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 선왕이 설치했던 직하 학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선왕은 어쨌건 거기에 있던 학자들을 다 내쫓고 전형과 같은 유명한 재상을 기용했고 또 맹자를 초청해서 상빈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나라는 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못생겼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즉 국가와 또 가정과 또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가. 이게 중요하겠죠. 미녀가 돼서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 추녀가 돼서 나라를 흥성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역사 속에 가장 추녀이었지만 왕으로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도록 했던 종리춘이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